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 빵빵. 우리가 그 자식을 딱 낳잖아요. 부모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딱 낳았어요. 자식이 딱 태어나는 순간 가슴이 벅차잖아요. 이세가 태어났으니.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애 키우고 기저귀, 분유. 근데 이 분유값이 뭐 만만찮죠. 기저귀 값도 만만찮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애지중지 키워가면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이 경쟁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완전히 상전이잖아요. 상전. 밤에 거실에 물 뜰 때도 조심조심. 혹시 깰까봐. 혹시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문도 노크도 아주 조심스럽게 똑똑 들어가도 되겠니? 뭐 이렇게 상전 모시듯이. 부모님들은 고3 자녀가 있을 때는 뭐 완전히 초비상이죠. 초비상. 그렇게 조심조심 애지중지 상전 모시듯이 해서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대학에 입학증을 탁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물론 자식이 제일 기뻐하겠죠. 자식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님. 아, 내 이제 고생이 이제 끝났구나. 너 대학 들어갔으니 이제 내 고생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면 또 이제 대학 등록금이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생활비, 용돈, 그렇게 돈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한국의 대학을 들어가면 조금 낫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학을 안 보내고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냈다. 뭐 미국의 주립대라든가 사립대를 보냈다. 그러면 돈이 이제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깨진다?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면 주립대는 사립대보다 싸지 않냐? 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주립대에 들어가면 인스테이트가 아니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고 해서 사립대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얼추 1년에 한 1억 정도 깨집니다. 1억 정도. 그래서 이제 학생이 열심히 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해주면 4억에서 막을 것이고 뭐 공부도 못하고 빌빌빌 거리면 뭐 6년 이러면 이제 뭐 엄청나게 더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라면 한국에 와서 잡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면 뭐 장점이 많았는데 요즘은 큰 장점이 크게 없습니다. 너무 많고 그런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이제 되게 치열해진 거죠. 잡 구하기가 녹록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 미국에 또 좋은 학교들이 또 좀 많습니까? 동부, 서부, 그 메이저 중에 메이저 그런 데를 졸업하지 않고 조금 낮은 2급에 졸업을 하게 되면 잡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몇 억씩 투자를 하고 나서도 잡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 잡 구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면 OPT, 졸업하면 OPT라는 걸 줘요. 1년간 템포러리 머물 수 있는 기간. 1년 동안의 잡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업체에서 골치 아프게 이런 비자를 줘야 되는, H1 비자를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겠습니까? 잘 안 뽑게 되는 거죠. 미국의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래서 비자가 연루되고 이러면 웬만하면 잘 안 뽑고 그러다 보니까 OPT 그 1년간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잡을 구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 대학 보내는 게 이게 뭐 입학은 또 쉬워요. 뭐 쉽다고 해야 되나? 졸업보단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입학이 어렵고 졸업은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학은 졸업보다는 쉽다. 뭐 입학도 어렵지만 입학을 했다고 해서 다 졸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분은 그 동부에 있는 완전히 최고의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 뭐 아주 뭐 경사났다고 얘기를 했죠. 2년 있다가 애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완전히 적응을 못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도 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토론식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약해버리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머리 좋고 야 쟤는 천재다, 한국에서 천재다 그랬던 애가 미국 가서 빌빌거리는 경우 많습니다. 갑자기 얘가 좀 이제 빗나갔는데 어쨌든 한국이든 외국이든 대학을 졸업하는데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서 뭐 취업을 했다. 취업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딱 했다. 그럼 또 결혼 자금 또 대줘야 되잖아요. 결혼 자금을 대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살 집을 마련하는데 돈도 보태줘야 되고 또 거기서 기둥뿌리 하나 또 뽑는 거죠. 기둥뿌리 하나 뽑아서 또 보태주고 자 이제는 완전히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맞벌이 부부 자식들이 애를 또 낳네. 손자 손녀를 낳네. 그러면 손자 손녀를 또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갑이 지나고 70대 초반까지 애 손자 손녀 본다고 물론 손자 손녀 보는 것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여가 활동, 취미 활동 그런 것들을 이제 손자 손녀 보는데 다 쓰는 거죠.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모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하게 됩니다. 올인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 이 두 가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자식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요 조금만 더 필요한데 요 조금만 더 있으면 확 날아갈 수 있는데 그때 다 갚아 드릴 테니까 노후 자금 좀 빌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에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노후 자금인데 이거 너 잘못되면 우리 집안 큰일이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랬을 때 자식이 막 땡깡 부리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뭐 또 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달라. 어려운 상황을 도와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땡깡을 부리게 되면 그래 대학교 때 결혼할 때 키울 때 지금까지 그렇게 서포트를 했는데 이 마지막에 또 사업한다고 저렇게 땡깡을 부리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지. 그러면서 노후자가 뭘 홀랑 빌려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아주 난감해지는 거죠. 왜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싹수라는 게 있어요. 싹수. 싹수가 노란 사업가는 사업을 해도 계속 돈만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완벽하게 뭐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문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렸는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렸는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딱 시작할 때 벌써 초창기부터 물론 초창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금방금방 회복을 합니다. 근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아 이거 괜찮겠지 이거 하면 좋겠지 이거 해볼 만하네 그런 어설픈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죠. 붙다 부모의 노후 자원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별로 없는 경우에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자식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부모의 노후 자금인데 이걸 받아서 내가 정말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얘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원하는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뺀다든가 아니면 그 집을 팔아서 자식하고 같이 살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케이스를 같이 하게 되면 뭐 한두 달은 편하죠. 자식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집을 부모가 살고 있는 조금 큰 집하고 합쳐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열심히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며느리가 사위가 아들이 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뭐. 우리도 어차피 뭐 평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왕 팔고 합치지 뭐. 합치잖아요. 한두 달은 뭐 잘해주죠. 사위가 잘해주고 며느리가 잘해주고 아들 딸이 잘해주고 한 달 딱 지나면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팔아서 그 집을 내가 왜 팔아서 그 돈을 내가 챙기고 있어야 되는데 꾹꾹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내가 팔아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 내가 필요할 때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그때 밀려오는 그 배신감, 그 속상함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자식한테 우리가 여유되는 만큼 주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정도의 이 돈은 뭐 자식이 뭐라 해도 주면 안 되는 거죠. 뭐 쉽지 않습니다만 그게 잘못되면요. 다 피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노후 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재기하신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그런 노후 자금을 받아서 물론 쉽게 안 썼겠지만 하다 보면 그것도 날리게 되고 그래 됐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본인도 사업을 실패했지. 부모는 노후 자금이 없지.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나중엔 연락이 1년에 한 번 하다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멀쩡한 집 자식이 하도 팔자 난리쳐서 팔았더니만 집값은 오르고 홀대 받고 그래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 행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드물다는 거죠. 자식한테 주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생각하고 우리부터 생각해서 우리부터 노후 자금이라든가 거처 할 곳 이런 것들은 손을 못 대게 해야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못하게 이건 네 것도 아니다.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태어나서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고 그런 자금까지 밀어주고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만 다 주고 나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도 괴롭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한테 주는 거 좋습니다만 다 주고 나니 점점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